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정말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미쳤다라는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이 얼마나 많은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 사유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탄핵 심판이 정식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고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74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준비 기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헌재가 시간을 끌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가 된다라는 건 불보듯 뻔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걸 늦추면서도 이재명에 대한 선거는 또 늦추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만 저렇게 속도를 내는지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이런 사유로 탄핵을 시켰다라고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란에 가담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죠, 그렇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내란을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총칼을 들고 뭐 뛰어나가기로 했습니까? 뭘 했다라고 내란에 동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엄 선포하는 거를 반대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탄핵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100%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장관이 없고요.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설령 그리고 그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라고 할지라도 고발 조치를 통해서 국회법을 어겼다고 고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로 탄핵을 한다?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이었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다라는 것이 이제 탄핵 사유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국회를 모욕했다라는 것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난 뒤에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 사유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재명을 노려봤다고. 언제부터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김정은과 같이 사실상 최고 존엄으로 군림해왔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에서야 노려봤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저렇게 다음날 아우지 탄광에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김정은이고 대한민국은 북한이라고. 얼토당토 안 되는 이런 이유에 대해 가지고 하루빨리 헌재 같은 경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각하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헌재의 지금 신뢰를 회복하는 첫 길일 겁니다. 이번에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은 문영배 재판관, 사실상 계속해가지고 편향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던 문영배 재판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오랜만에 국회 측이라고 하는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썰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문제 영상을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영배와 정청래 사이에 어떤 식의 썰전이 있었다라는 것인지 한번 보시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저도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게는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의무감을 못 느낍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문영배랑 그다음에 정청래 양측 사이에 썰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영배가 이제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해 가지고 비판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클립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정청래가 뭐를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 문영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거를 또 비판했는지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문영배가 얘기하기 전에 김영두 재판관과 국회 측 사이에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국회 측이 요청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갖다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관한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김영두 재판관이 뭐라고 반문했었냐? 검찰과 경찰에게 이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출을 기다리겠다라고 변론을 계속하는 것은 무익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뭔가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한 그 기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기록을 갖다가 국회 측 같은 경우는 증거로 채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법 규정을 봤었을 때 그거를 의무를 시키거나 강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김영도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선의의 어떤 그런 거에 기대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뭐 증거 자료로 쓸 만한 수사 기록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강제할 수 있냐? 근데 국회 측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김영도 재판관이 딱 정리를 해준 것이죠. 야, 법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거 제출 안 한다고 계속해가지고 시간 끄는 게 말이 되냐? 시간 끌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정청래가 등판해가지고 아까 전에 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국무위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게 제출되지 않았냐? 대통령 사건에서는 다 이거를 주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시 변론 기회를 열어달라. 또 이렇게 떼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를 증거로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얘기랑 또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그렇게 다 채택이 됐는데 한덕수 총리 때는 왜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해줘. 계속 이렇게만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하루빨리 탄핵 심판이 정리가 돼가지고 되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그거를 우리가 선의에 의존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변론을 또 열어달라고 하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청래가 또 따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까 전에 이제 문영배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던 겁니까?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았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검찰의 어떤 그 조사 같은 게 필요했다. 이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 조사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탄핵소추 의결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다 절차가 마련이 돼 있는데 왜 그때는 안 하셨냐 이거야. 왜 그때 같은 경우는 안 해놓고 그거를 포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심판정에 왔다라고 한다면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떼쓴다 그래가지고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코미디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냐면 법사위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빨리 한덕수를 탄핵시키기 위해 가지고 절차를 다 무시해놓고 실제로 한덕수를 탄핵시켜 놨어요. 그 탄핵이 이제 됐죠. 그리고 난 뒤에는 탄핵이 된 거를 시간을 또 끌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들이 절차를 무시해놓고 탄핵을 그냥 일방적으로 시켜놓고 그 무시했던 절차에서 할 수 있었던 증거 채택을 이제 와가지고 증거 채택 해주세요 이렇게 헌재에 가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민주당 애들한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거를 최소한이라도 생각한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도 절차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일단 탄핵만 시키면 되니까 무조건 한덕수를 탄핵시키고 최상목을 권한대행을 갖다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마은영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밖에 없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탄핵정국 계엄정국에서 국가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정말 추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 저 인간들입니다. 애당초 계엄하기 전에 탄핵을 해왔던 것도 대한민국을 마비시켰고 탄핵하고 난 뒤에 그 탄핵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마비시키는 게 민주당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헌재 앞에서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문현배 재판관이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식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정청래 같은 경우는 뜨악했겠죠. 그렇죠? 근데 문영배가 이런 식의 어떤 문제에서만 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안에서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 가지고 다시금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